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중국 측의 홀대 논란 상당히 뜨거웠었죠. 과연 이것이 사실이었는지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중국 측의 홀대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가 영접을 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영접을 우리 부장조리, 그러니까 차관복급에서 영접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런 문제를 우리 쪽에서 제기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중국 외교부의 표준 관행은 부부장 조리가 영접을 국가원수가 방문했을 때 가는 것이고, 또 저희들 전임 대통령들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수차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나라들은 또 더 높은 관료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거는 표준에서 이제 조금 양국 관계에 뭔가 좀 상황이나 관계상 조금만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이제 하는 그런 건데, 사실 저희들 경우는 지금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또 뭔가 있는 거를 보여준다는 것도 조금 준비하는 측에서는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사실상 아마 저쪽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조금은 홍시안유 우리 부장 조리는 사실은 또 그 위에 우다웨이 부부장이 공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전상으로서의 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식 행사들에서도 이제 여러 의전에서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좀 보였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만찬 메뉴에 보면은 중국어하고 한국어가 같이 이제 한글하고 병행되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놀랐는 건 뭐냐면은 요 태극 문양을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앉은 외교부 직원이 이걸 가지고 이 정도까지 요번에 배려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특별히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청와대가 자체 방송하고 있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홀대 논란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영상 보신 분들 아마 다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 같은데, 청와대 해명 과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SBS의 임광기 논설위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 방송이 언제 방송된 겁니까? 어제 아침에요. 일요일에도 저 페이스북 라이브를 합니까? 네, 청와대 자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 11시 50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목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윤영찬 수석하고 김현철 경제보좌관 그리고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자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지금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른바 홀대 논란, 이거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나왔던 대로 영접을 왜 차관급이 아니고 차관보급인 부장조리가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부장급, 부장이 차관인 우다웨이가 공석이라서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도착날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없지 않았었습니까? 자리를 비운 것이 결례 아니냐 하는 건데. 난징을 갔죠?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대제사가 있는 날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자리를 비운 것을 서로 양해하여 했다는 거였고요. 알면서 갔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혼밥 논란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튿날째 베이징의 한 서민식당 방문했던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측에서 고도의 전략에 의해서 했던 것이고, 현지 언론들도 대단히 호평을 했던 것들이다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현지 언론들도 좋은 평가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좋은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빈 만찬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안 온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진들을 여러 장을 공개하면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그쪽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공개하는 것을 양해를 받아서 했다 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극 홍보를 한 것이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서도 일부 비서관들이 나와가지고 그 기자들에게 기내 간담회도 했고요. 모레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시간에 SNS를 통해서 청쓸 신잡, 그러니까 청와대에 관한 쓸데없는 신비한
박사전이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황교익 말 칼럼니스트가 주제를 하고요. 윤영찬 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등이 나와서 순방 뒷얘기를 푼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는 고민정 부대변인이 진행자 역할을 맡았었는데 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진행자 역할을 맡고 남관표 또 김현철 비서관 등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했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홀대 논란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인다. 뭐 이런 분위기가 읽혀지는 것 같은데요. 홀대 논란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예. 예. 저는 그 트위터 하는 트럼프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방중과 관련해서 제 생각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지지율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상당 부분 언론들이 받쳐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제가 볼 때 아마 처음 이렇게 청와대의 생각과 언론의 생각이 이렇게 서로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든 언론이 대부분의 언론이 중국의 오만함은 다 지적합니다. 물론 이제 보수 쪽에서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청와대가 너무 과공한 거 아니냐 비굴할 정도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만 중국이 너무 오만했다는 것은 뭐 보수 언론 다 진보 언론 다 문제를 지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마치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처럼 답답하니까 자체의 SNS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또 그것도 상당히 좀 또 트럼프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좀 내용이 과해요. 뭐 다 인정하시겠지만 이 만찬은 처음이었다. 이거 사실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라고 예, 정정이 됐죠? 예. 또 충칭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야광을 그렇게 야경을 밝혔다. 조명을 밝혔다. 그것도 좀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김현철 수석이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번에 이렇게 협약을 안 맺으면 하루에 300억씩 손해본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달이면 1조고 1년이면 10조인데 아마 앞으로 1년 후에 보자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10조가 더 늘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좀 언론을 어떻게 좀 잘 생각해가지고 언론에 어떻게 비춰지도록 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언론과 어긋나서 다른 얘기를 하는 하여튼 최초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를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바랍니다. 예, 차명진 의원님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저런 팩트를 이야기하실 때는 정확하게 근거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충칭에서 야경을 밝혀줬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밝혀줬다라고 청와대 측이 처음에 밝혔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원래 충칭이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고 밤 10시가 넘으면은 조명이 꺼지기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조금 더 그 시간을 늘렸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간에 제한 없는 앵커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도 좀 분명하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양무석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어쨌든 차명희 전 의원 이야기했던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상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똑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폭행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국 언론이 상당히 불편한 보도를 많이 내보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현지에 따라갔던 언론과의 관계들이 상당히 역대 찾아보기 힘든 불편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연출했다는 부분을 1차적으로 좀 짚어갈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누가 영접했냐가 이제 소방부터 이제 홀대론의 시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중국과 우리 청와대는 사실상 부장이 나온 거다라고 했고 계속해서 언론은 이제 부부장이 나왔다 해서 이제 홀대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 쟁점인가라고 저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관표 이차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국의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의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 중국에 왜 갔습니까? 결정적으로 두 가지 때문에 갔거든요. 하나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핵 동결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기 위해서 간 거고 두 번째는 사드로 인해 발생한
한중의 경협 자체가, 경제 협력 자체가 상당 부분 막혀 있고 굴절되어 있고 사실상 경제 보복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경제 상황이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풀자. 그래서 한중 그 경제 협력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북의 제재와 그 핵 동결의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요청할 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드와 관련해서 우리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기 때문에 사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입장을 지키고 갔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관계에 있어서 중국 입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그 대통령이 국빈으로 초대했지만 불편하고 대통령이 그 사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중국에 양보하지 않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1차적인 전제를 놓고 봐야 되고, 그러면 성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사실상 중국의 경제는 이 결정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중 경협에 대한 성과는 분명히 있었고, 경제 관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요일 이후부터 오늘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중국 관련 테마주들이 다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중 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성과들을 쭉 놓고 홀대의 부분에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홀대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청와대의 문제냐, 약소국가의 서러움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중국의 저 오만한 콧대를 어떻게 한방 때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쟁으로 청와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저는 마지막에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이제 왜 남북의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이번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느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대화 없는 상황에 있어서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서 북핵의 문제나 이 모든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 결론적으로 구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고 중국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남북의 직접적 대화의 채널을 열 때가 됐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번에 오만한 중국의 모습과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미국의 오만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1대1 관계로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것들 가지고 끊임없이 홀대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누가 나왔니, 누가 불을 켜었니, 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수준 낮지 않아요? 예, 차명진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양문석 이사장님 말씀은 두 분의 말씀이 참 다르네요. 이번 홀대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 오히려 좀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차명진 의원의 말씀이셨는데, 양문석 이사장은 홀대 논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잘못이냐, 외교적 의전의 결례를 범한 중국 측의 잘못 아니겠느냐, 우리 청와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리고 현재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남북 대화의 직접적인 창구를 열어야 할 필요성을 더 실감하게 해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남북 대화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측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실 말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또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양문석 이사장이 우리 한국 청와대 출입하고 있는 사진 기자들에 대한 중국 측 경호원의 폭행 이 사안도 뒤집었어요. 우리가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갈게. 네. 그 당시 환구시보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은 또 우리 언론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네티즌들 댓글을 다신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다르게 나왔던 내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게 14일 날인데 바로 다음 날 환구시보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중국 정부 잘못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사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기자단이 중국 폭행 사건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비판하고 언론은 또 뒤집어지고 네티즌들은 이걸 칭찬하고 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중국 사람들의 문제가 중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한국끼리의 문제다. 가해자가 중국 공안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트라가 고용을 해서 했던 보안 요원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과 한국과의 문제다. 그리고 한국 기자가 규칙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오히려 기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네티즌들이 수준 높게 글을 다 선도해 나가는 건 좋은데, 저 역시 청와대를 출입을 해봤고 또 한때
대통령 수행하고 현장 취재를 해봤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네티즌들이 감정에 의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취재를 나가보면은 이게 한국 상황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취재 경쟁을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자들은 기자들을 대표해서 가는 풀기자들입니다. 그래서 풀기자라는 건 대표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표까지 다 달고 그렇게 해서 무슨 현장에 가서 무슨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과잉해서 오바해서 흔히 말하는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좀 우리 네티즌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취재 경쟁이 일어날 상황은 아니다. 전혀 어차피 아닙니다. 풀기자단 일부 기자단에서 선정한 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기자가 가기 때문에 취재 경쟁은 일어날 상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 당시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창구를 돌아본 다음에 다른 곳을 이동할 때 우리 사진 기자들이 그 따라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뒤에 붙어서 가는 거를 거기 현지 보안 요원들이 이해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건데 결코 저 선수들은 저 기자들은 축구 선수로 말한다면 태극마크를 달고 간 우리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예. 대표 선수가 중국 선수에게 거친 태클에 의해서 쓰러져 갖고 실려 나오는데 야, 저 맞을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우리 윤광선 논설위원 이야기에 혹시 뭐 반론? 제가 언론 비평을 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한국 시부의 저 보도 태도가 아주 나쁘고 그 악질적인 보도 태도거든요. 수많은 댓글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한테 유리한 댓글을 하나를 뽑아가지고 지금 활용하면서 한국의 정부와 그다음에 언론과 네티즌의 엇박자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저게 왜 저질적이고 악질적인 이 보도 태도냐면. 양무석 이사장님, 그러시면 지금 방금 그 댓글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화면에 저희가 좀 댓글 준비한 게 있을 거예요. 예. 댓글 좀 보시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바라본 시각과 관계가 그만큼인 거다. 얼마나 얕보면 이러겠느냐. 기자단이 폭행당하니까 기사 엄청 올라오네. 난 기사가 별로 없길래 기자도 중국 안 간 줄 알았지. 이거는 좀 중국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많네요. 오히려 우리 기자를 비판하는 댓글은 중국 방문 기사가 없어서 기자가 안 간 줄 알았네. 이것도 뭐 기사를 비판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대한민국 기자들 쓰레기인 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 보면 기레기들 또 가서 일 저질렀나? 기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도 있고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용문을 쓸 때는 대표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는 그 시민사회의 일정한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학계에 이야기하면 그 의사가 나오면 그 의학계의 대표성을 일정하게 담보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댓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거나 또는 중국 측에 유리한 댓글 하나를 핀셋 뽑듯이 뽑아가지고 봐라. 대한민국 안에서도 말이 많지 않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그 의도를 갖고 쓴 한국시보의 글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안에서 일희일비하고 그리고 기레기가 맞니 안 맞니 논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쟁점이고 잘못된 논점이다. 이거는 한국시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판을 하고 기본적으로 그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악의적인 댓글이라고 비판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중국이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로 나서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표현의 자유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언론 통제를 하고 표현의 자유를 통제해왔던 중국의 저 모습들이 또다시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대통령 중국 방문을 통해서 중국이 얼마만큼 보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고 언론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지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예, 이번에는 양무석 이사장님은 중국 측의 황보시보 보도의 문제점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사진 기자 폭행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 주영진 앵커 아시지만 저는 현장에서 일선에서 기자, 특히 카메라 기자를 상대하는 직업을 제가 10년을 했어요. 예, 대변인실에 오래 계셨죠. 예. 예. 그때 이제 우리가 보면 행사를 하면 어떡하냐면요. 그 행사에서 저희 주빈, 우리는 이제 총재였죠. 총재의 동선을 미리 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선에 있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날도 제가 볼 때 제대로 됐다면은 그 공안들한테
아니면 경비들한테 그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통령 동선이 이렇고 거기에 사진 기자들이 이렇게 따라올 것이다라는 걸 미리 주지시켰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주지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지시켰는데 만약에 공안들이 저렇게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것도 중국 측 문제고. 보안 요인이라고 하시죠. 아직까지 공안인지 보안인가? 아닌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요지는 보통 이제 이 카메라 기자, 풀 기자는 그 자기 취재원에 대한 애착이 아주 큽니다. 그 대통령을 어떻게 좀 못하게 잘못 찍으려고 하지 말고 대통령을 제대로 잘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 주최 측에 상당히 협조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런 문제가 생긴 거는 저는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라고 보는데 청와대 측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분들이 그쪽 공안과 기자들에게 그 대통령 동상과 이런 것들을 미리 주지를 못 시킨 점 하나. 정확하게 그다음에 고지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그 점이 크다고 보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보안 요원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당히 고자세로 임했을 경우.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 내지 두 가지 다인데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거는 좀 빤해요. 제가 보면은 상당히 그 청와대도 자기들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기자한테 잘 못한 부분이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이게 지금 청와대도 지금 발 빼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도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좀 밝혀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 공안은 자기들이 그걸 사전에 주지를 받았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10년간 그 현장에서 기자를 이렇게 상대하고 기자들하고 친교한 그런 경험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 본질이 좀 비껴가고 있어요. 지금 문제를 보는 본질이 중국 사람들 나쁜 사람이냐 아니면 기자가 나쁜 사람이냐 저는 왜 청와대가 싹 빠져 있는지. 알겠습니다. 예. 차명진 의원님 말씀 이해하겠고요. 청와대에서 말이죠. 박지원 대변인이 귀국한 직후에 청와대를 대표해서 그 부상당한 2명의 사진 기자들 위문도 그렇습니다. 병원도 다녀왔고요. 위로도 했고. 청와대에서 이번 그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당시 말고 말이죠.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중국 현지에서 조사를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섣불리 예단을 하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게 잘못된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네티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거의 전적으로 전부 다 중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70-80% 이상은 비판적인 네티즌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자들에 대해서. 기자들에 대해서. 예. 자, 우리가 기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청와대에 청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4일부터 청와대 출입 기자단을 폐지하자. 그리고 수행 기자를 없애자. 이런 거에 대한 국민 청원이 벌써 닷새 만에 수만 명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청원 사이트 한번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방중 무리 일으킨 기자에게 구상권 청구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취재 기자단 폐지하자 그런 또 청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럼 청와대 발표만 가지고 앞으로는 기사를 쓰자는 것인지, 사실은 저런 부분은 이 본질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겁니다. 예. 청와대 해외 수행 기자단 제도의 폐지를 청원한다. 저 청원에 지금 저희가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서명을 했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예. 30일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답변을 하거나 어떤 대책을 세우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지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 청원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 있어요. 정말로 저 20만 명 넘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또 상황이 좀 이상하게 또 진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곤혹스러운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저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청와대 이 상주기자단 해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도 감으로 아시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양문석 기자님 생각을 말씀하시죠. 수없이 많은 문자 폭탄을 주도했던 분들이 이제 저런 이 청원 운동을 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이고 좀 종교적 신념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교적 신념까지 갈 것 같은 그러한 이 입장들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는 게 지난 1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언론이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는지, 그리고 기레기라는 이야기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의 기자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즉 한국의 그 대표적인 언론사들마저도 그 현장에서 배척당하기 일쑤였던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언론 스스로가 그 공신력과 영향력을 상실해가는 과정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저렇게 문제 제기하는 이 상주 기자 해체라든지 이런 그 제도적인 요구에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발끈할 일이 아니고 한국 언론계가 정말 자성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하필이면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저런 이 문제 제기가 났다라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언론개혁에 대한 그 일관된 요구들을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언론개혁을 위해서 실제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한국 언론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저렇게 청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네. 차명진 의원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참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저는 야당 입장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주 애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통령을 망치려고 중국 공안하고 싸웠을까요? 아까도 제가 했듯이 현재 모든 언론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는데, 과연 청와대 행사 담당자가 공안한테 대통령의 동선과 기자의 동선을 미리 얘기해 줬는지, 양지해 뒀는지, 그리고 출입 기자한테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지, 이것부터 밝혀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건 간에 하다못해 미국의 주류 언론을 싫어하는 트럼프조차 해외 단체 순방단 기자를 자기가 싫어하는 그 기자들을 순방단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를 없애자? 이거는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거는 신독재입니다. 신독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 대통령 정말 아끼는 분들도 왜 아낍니까? 문 대통령이 민주주의 하니까 아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청와대 기자단을 없애자고 한다는 거는 이게 오히려 문 대통령한테 지금 욕을 먹인다는 거, 이 신독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잠깐만, 여기 꼭 이야기하는데 신독재가 도대체 누구예요? 독재의 주체가. 양수 이사님, 저희가 다음 순서도 있는데 짧게 정리할 기회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차명진 의원님 반론기를 안 드렸거든요. 독재의 주체는 권력을 진 사람들입니다. 네티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네티즌이 어떤 서명을 하든, 거기에서 여론이 업히면 그건 여론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 언론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팩트가 되든 안 되든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본 것만큼만 갖고 비판을 해요. 더 이상의 정보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게 여론입니다. 그런데 신독재라니요. 도대체 누가 신독재를 한다라는 겁니까? 그게 여론의 하나겠죠. 그게 여론이라고. 그렇죠. 전체적인 여론은 아니고요. 수많은 그 지류들이 있는 거고, 그 지류 중에 극단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고,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왜 플러스 마이너스 5%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상 분포 밖에 95% 밖에 있는 극단적인 좌우는 떼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게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독재를 합니까? 무슨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신독재예요? 양문서 이사님 말씀에 차명진 의원이 말씀하신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상당히 유명한 정치인이 그랬죠. 나는 국가는 없어도 되지만 언론은 없으면 안 된다. 그게 민주주의의 첫 번째 원칙.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는 거꾸로 양문서 이사님 목소리 낮춰도 다 들립니다.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다 시청자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일단 저희가 세 분과의 말씀을 정리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넘었지만 두 분에게 더 말씀드릴 기회를 드렸고요. 청와대 대통령 해외 순방 취재 기자단 폐지하자는 청원에 3만 5천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대답을 내놓아야죠. 과연 20만 명이 넘게 서명을 할지, 청와대가 그 경우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언론도 또 저도 마찬가지로 기자입니다만 기레기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항상 자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레기라고 하는 비판 때문에 언론이 해야 될 일을 또 등한시한다거나 외면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아마 많은 기자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을 겁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